봅시다. 오늘은 필요충분 조건부터 하면 되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필요충분 조건은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말만 있는 거고 용어만 알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문제는 따로 개념 설명 없이 그냥 빠르게 용어 설명만 하고 문제 풀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명제, 증명이랑 절대부등식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절대부등식까지는 못 끝낼 거야. 왜냐면 절대부등식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절대부등식까지는 못 끝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산술기하 정도? 뭐야? 왜 안 들어가? 산술기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계속 배웠던 게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졌던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충분조건, 필요조건 이런 거는 어떤 가정하에 만들어진 거냐면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래서 필요충분조건이 참임을 증명해라 라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명제를 찾는 거, 충분조건인 거 찾는 거 또는 필요조건인 거 찾는 거를 문제로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결국에는 뭔 소리냐, P면 Q이다라는 애가 참이다. 그러면 우리는 P는 충분조건이다 라고 부르고요, Q는 필요조건이다 라고 불러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조건이 뭐였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거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렀었고, 두 조건이 만나면 명제로 바뀐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일 때 이 앞에 조건을 충분조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뒤에 조건을 필요조건이라고 부르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화살표가 출발하는 점에 있는 건 충분조건, 그 다음에 화살표가 도착하는 곳에 있는 건 필요조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249번 보시면 P가 무슨 조건이다? 필요조건이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P가 필요조건이라는 건 P가 화살표를 받는다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Q에서 P로 화살표를 쏘는 입장인 걸 찾아라,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쏘는지를 보면 된다고. 지금 보시면 얘는 X가 4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얘는 X가 5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로 화살표를 쏘겠다는 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부등식이 나와 있으니까 수직선에 표현해 볼게요. 수직선에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뭐 5보다 작다라는 애, 또 4보다 작다라는 애. 5보다 작다라는 애가 4보다 작다라는 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해보면 마이너스 5에서 5까지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가 있어. 그럼 마이너스 5에서 5까지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들어가 있어? 아니잖아. 그럼 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Q가 P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 X는 3이래.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봐. 3 넣었을 때 성립하니? 3 넣었을 때 성립하지? 아, 그럼 이렇게가 맞네 해서 3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필요충분조건, 필요조건이든 충분조건이든 아니면 필요충분조건이든 어떤 거든 나오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바꿔놓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와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필요충분이라는 건 뭐냐? 필요 뭐야? 화살표가 도착하는 거야. 충분, 화살표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긴 거냐면 P가 Q로 화살표를 쏘고 Q도 P로 화살표를 쏘는 이런 관계다. 서로가 서로한테 포함되어 있는 관계다. 그럼 뭐가 돼? P가 Q에 들어간다. 그리고 Q도 P에 들어간다. 뭔 소리야? PQ가 같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역도 참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원래 명제가 참이다 또는 대우가 참이다 그러면서 역도 같이 참이다 라는 소리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결국 뭐다? 진리집합이 같다라는 소리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애들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 얘네들 중에 필요 조건인 거, 충분 조건인 거, 아니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 즉 어디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따져라 라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진리지법 따지는 거,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방정식, 부등식, 그 다음에 뭐 3단 논법. 우리 어제 다 했던 거야.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들 몇 문제 찝어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1259번이랑 1259번, 그 다음에 1263번. 1263번에 레벨 3라고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쉬워요. 그냥 방정식 풀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부등식까지만 한번 풀어봅시다. 부등식까지 해서 1269번까지 이렇게 세 문제 풀어보시고, 어려운 문제들도 한 두 문제 있는데 그거는 같이 푸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저번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풀어보셨나요? 1269번 어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예성아, 69번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풀었어? 어? 그럼 넘어갑시다. 그럼 1264번 보세요. 1264번. 1264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PQR이 있는데 얘에 대하여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 이런 거 그냥 적으면 된다고. Q가 이제 뭐 내가 국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항상 주어를 보시면 돼요. 얘는 볼 필요 없어.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Q가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Q가 화살표를 받는다. 누구한테? P한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P가 Q로 화살표를 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Q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가 충분 조건이다. 그럼 화살표를 쏘겠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Q가 R로 화살표를 쏘겠다 이 소리겠죠. 그러면 P는 X는 1이다고요. Q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은 0이다 인 거니까 저기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돼? 1을 집어넣으면 되죠. 맞지? 그럼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 볼게. 여기다 1 한번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3A 플러스 2A제곱은 0인 거고요.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2A에 A에 1에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니까 A는 뭐와 뭐가 나온다? A는 2분의 1 또는 1이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2분의 1 한번 넣어 볼게요. 저 식에다가 첫 번째 A가 2분의 1일 때를 한번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X에 플러스 2분의 1은 0이다가 될 거고, 맞죠? 그러면 양변에 2 곱해보시면 2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다가 되고, 2, 1에 1, 1에 마이너스니까 X는 뭐가 나온다? 2분의 1 또는 1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와 Q와 R이 이렇게 관계가 된다고. Q가 R에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 봐봐. R은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죠? R에서 X는 뭐가 나와? X는 A제곱 또는 B 또는 B제곱이 나오겠지. 그런데 이 안에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맞죠? 이 안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맞죠? 아, A, B는 자연수라고 돼 있구나. 안 해도 되겠구나, 이거 굳이. 굳이 안 해도 되죠. 뭐 다시 할게요. A에다가 1 집어넣어서 두 번째 A에다가 1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지금 뭐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보니까 좀 자연수네. 그럼 A에다가 1 넣어서 다시 한번 보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0이고 X는 1 또는 2가 되겠네. 그럼 1 또는 2가 여기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네. 근데 지금 A가 1이니까 이미 1은 있지. 맞죠? 그러면 2가 들어가야겠지. 그러니까 B가 뭔 거야? B가 이겠죠. 1과 2가 요 셋 중 하나여야 되는데 얘가 2일 수는 없잖아. B가 자연수니까. 그래서 B가 2다. 그래서 A 더하기 2B는 5가 되겠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70번 보면 70번도 그냥 관계만 찾고 갈게요. 관계만. 문제에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또 화살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얘는 P이면 Q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not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럼 not R이 P로 화살표를 쏘고 있는 이런 관계죠. 그치? 그래서 뭐 3단 논법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뒤에 가서 어차피 또 볼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 각각 그냥 집어넣어서 수직선 그려주시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 충분 조건, 필요 조건과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3단 논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 그냥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대로 대우 써놓고 연결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끔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 화살표가 2개짜리잖아? 그러면 참인명제다라는 뜻이야. 화살표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 쓰는 것처럼 1개면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황인 거고 화살표가 2개면 참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차이인 거니까 근데 사실 뭐 똑같아. 그냥 우리 쓰던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일단은 화살표가 2개짜리로 돼 있으면 참인명제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 다 쉽게 풀려요. 우리가 3단 논법 다 숙제에서 했던 거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20번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명제의 증명 나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하는 방법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줄여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인데 그냥 대우법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기류법 이렇게 2가지가 나와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대우법이라는 것 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어. 대우는 언제 쓴다고? 준우야 대우는 언제 쓴다고? 2가지 얘기했었는데 저번 시간에. 대우는 언제 써? 첫 번째 뭐가 나오면? 이 자식아? 병준아 뭐가 나오면? 뭐가 나오면 저번 시간에 여기 귀퉁이에다 내가 적었던 건데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난데 나는 기억은 나는데 뭐라고 썼는진 기억이 안 나? 대우가 뭐야? P이면 Q이다가 not Q이면 not P이다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런 식으로 부정형이 연달아 나오면 쓴다 라고 얘기했었고 두 번째 또는이 나오면 또는이라는 게 뭐에 대한 표현이었어? 우리가 경우의 수 입장에서는 적어도와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즉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사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사건. 알겠죠? 이렇게 2가지였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대우법에서 또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에서는 보통 어떤 식으로 판별을 하느냐? 지금 문제 보시면 1280번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라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럼 얘를 만약에 그냥 그대로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봐.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인지를 그대로 증명한다라고 가정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증명할래 너네? 이거 밑에 거 말고 그냥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를 너네한테 증명하라고 했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증명할 거야? 시작을 어떻게 할래? 응? 얘들아? 시작을 어떻게 할래?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다 를 어떻게 시작할래?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생각 좀 해봐. 범준아, 어떻게 할래? 밑에 거 읽지 말고 이 자식아. 대놓고 읽어? 어떻게 할래? 못해요. 왜? 왜 못해? n제곱이 3의 배수, 우리가 보통 3의 배수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3K라고 써. 맞지? 그러니까 n제곱이 3K인 거야. 그랬을 때
n이 3의 배수가 되는 거 찾으래? 그럼 여기다가 뭐 씌워? 루트 씌우겠지? 그럼 n이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루트 3k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따져? 또 k를 막 세분화해. 맞지? 그럼 되게 해야 되는 게 많아진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대우를 합니다. 대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 대우를 하면 얘 앞으로 보내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로 바뀌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만 보면 되잖아. 경우의 수가 줄죠. 이게 뭐의 개념이야? 적어도의 개념이라고 사실. 근데 이 문제 자체에 적어도라고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사실 학교 시험에 대우법이 나오는 경우는 적어. 왜냐? 대우법은 그냥 암기의 경향이 세. 지금 딱 봤을 때 지금 내가 일단 뭐 설명을 해줬지만 와닿진 않잖아 사실. 쟤를 왜 대우를 써서 해야 되는지 그냥 경우의 수가 주니까 알겠는데 이거 말고 내가 식을 좀 변형해가지고 너네한테 얘기를 하면 너네가 이거 대우법을 활용하는 거구나 라고 느낌이 바로 안 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암기의 경향이 세요 대우법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280번 있고요, 1281번, 1282번 이렇게 총 3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81번까지는 푸시고요, 82번은 풀지 마세요. 알겠죠? 81번까지는 푸시고. 왜 그런 거냐면 암기의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얘가 웬만하면 교과서에서 나옵니다.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면 교과서에 있는 증명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교과서 수준에 있을 만한 증명이 81번까지야. 알겠죠?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잘 봐.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다. 즉 대우를 해서 바꿨어. 그러면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겠죠? 그랬을 때 n이 지금 3의 배수가 아닌 거야. 아니라고 하면 n은 뭐 또는 뭐다 라고 적는다고. 그러면 우리 n은 3의 배수면 보통 3k다 라고 적어.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니면 뭐라고 적어? 얘들아, 3의 배수가 아니면 뭐라고 적어? 그건 k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지금 문제에 k가 뭐라고 돼 있어? k가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자연수라는 건 1부터 시작한다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다 1 넣으면 3이니까 3의 배수 맞는 거죠. 근데 3의 배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럼 3의 배수에다가 뭘 하면 돼? 1을 더하거나 빼면 3의 배수가 아니게 돼. 마찬가지로 2를 더하거나 빼면 3의 배수가 아니게 된다고. 근데 시작이 몇부터라고? 1 넣으면 3부터라고. 그럼 여기다가 1을 빼야 될까? 1을 더해야 될까? 1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부터 시작하니까. 또 2를 더해야 될까? 2를 빼야 될까? 2를 빼야 되는 거라고. 왜? 그래야 1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가 되느냐? 여기가 3k-2 또는 3k-1이 됩니다. 따라왔니? 괜찮아? 만약에 내가 여기를 3k 플러스 2라고 적었어. 또는 3k 플러스 1이라고 적었어. 그러면 뭐가 빠져? 얘 입장에서 뭐가 빠져? 1부터 집어넣으면 뭐부터 시작해? 4부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1이 없어진 거야. 또 여기다 1 넣으면 뭐부터 시작해? 5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뭐를 뺀 거야? 2를 없앤 거야. 그럼 안 돼. 그럼 얘는 도대체 언제 써? K가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써요. 뭔 소리야? 0부터 시작할 때 쓴다 소리야. 0부터. 0 넣으면 1부터, 0 넣으면 2부터잖아. 알겠죠? 항상 1과 2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K가 자연수면 빼면 되고요. K가 음이 아닌 정수면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첫 번째 거 넣어보시면 돼요. 1 넣어보시면 되는 거고, 자연수면, 음이 아닌 정수면 0 넣어보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다가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0을 넣으면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k가 다시 n이 3k-2일 때 n제곱은 3k-2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3k-2 제곱하면 9k 제곱에 마이너스 12k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 뭐로 묶었어? 3으로 묶었네? 맞지? 그럼 3으로 묶었으면 뭐가 들어간다? 3k 제곱에 마이너스 4k. 근데 이렇게 쓰면 얘랑 똑같아? 여기다 뭐까지 붙여줘야 돼? 플러스 1까지 붙여줘야 같아지죠? 3이 곱해지면서. 맞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다. 그 다음에 다는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 또는 모임으로 라고 돼 있어. 뭐야?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뭐야? 뭐 자연수겠죠? k가 자연수니까. 맞죠? 자연수이므로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왜? 자연수에다가 3의 배수를 곱한 다음에 3을 곱한 다음에 1을 더했으니까 당연히 3의 배수가 아니겠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거고요. 사실상 대우법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기류법이라는 애예요. 기류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제 사실 얘가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너네가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기류법은 한글로 좀 정의를 내려드리면 결론을 부정한다 라는 소리예요. 결론을 부정한다. 라는 소리요. 그러면 결론을 왜 부정하느냐? 우리가 원래 명제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 무리수 증명이 있어요. 무리수 증명. 왜 그런 거냐면 너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응? 무리수의 정의가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해요. 순환하는 애는 유리수라고 얘기하잖아. 맞죠? 그래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무리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얘가 무리수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면 걔가 뭐인 걸 증명해야 돼? 무한소수인지를 증명해야 돼. 근데 무한이란 소리가 뭐야? 한계가 없다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무한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 되게 철학적이지? 사람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 내가 루트 2가 무한소수인지 아닌지를 보고 싶어. 그래서 루트 2를 실제로 다 계산을 했어. 죽을 때까지. 한 10,000자리를 썼어. 그럼 무한소수야? 만이 무한이야? 아니야. 10,000자리까지 쓰고 죽었는데 내 자식이 1001자리를 찾았는데 끝나. 그럼 얘는 무슨 소수야? 유한소수야.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이 무한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라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뭔 소린지 이해가? 그런데 유리수, 무리수의 반대가 유리수지. 유리수는 뭘 뜻할까?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얘들아, 유리수의 정의가 뭐니? 분수를 뜻하지. 그러면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야. 그럼 당연히 무리수가 아니겠지. 근데 만약에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야. 그럼 뭐겠어? 무리수겠죠? 뭔 소린지 이해가? 그 성질을 활용하는 거야. 반대다라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류법은 명확히 반대 상황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어. 근데 너네한테 어떤 명제를 보고 얘를 기류법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진 않아. 결국 뭘 물어봐? 어떤 명제를 기류법으로 증명해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온다? 교과서에 있는 애들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교과서에 나오는 애들을 찝어줄 건데 일단 1283번 나오고요. 대표적인 증명입니다. 무리수 증명은. 그래서 무리수 증명은 나중에 내가 시험 기간 때도 또 얘기하겠지만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무리수 증명은 어떻게 하는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84번, 85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하셔도 되고요. 대부분의 학교 교과서에는 무리수 증명만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수 증명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1283번에 루트 3이 무리수이다. 근데 무리수라는 건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하겠다? 결론을 부정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다? 루트 3이 뭐라고?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겠다.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뭐라고 가정하겠어? 루트 3이 뭐라고 가정하겠다고?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루트 3이 유리수라는 건 뭐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분수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뒤에 조건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여기까지가 유리수의 정의야. 알겠죠? 그냥 정의 자체예요. 그랬을 때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 3이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3은 m제곱 분의 n제곱이 되고요. m제곱을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되느냐? n제곱은 3m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n제곱이 뭐의 배수인 거야 지금? n제곱은 뭐의 배수일까? 3 곱하기 m제곱이니까 3 곱하기 무언가니까 뭐의 배수야? 3의 배수죠, n제곱은. 그러면 n도 3의 배수겠죠?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방금 우리 앞에서 증명했지, 대우법을 활용해서. 맞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n이 3의 배수니까 n에다가 3k를 집어넣을 거야. n에다가 3k 집어넣어봐. n에다가 3k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돼? 9k 제곱은 3m제곱 되죠? 그럼 m제곱은 3k 제곱 되지? 그러니까 m제곱은 몇의 배수야? 3의 배수죠? 그러면 m은 몇의 배수야? 3의 배수지? 그러면 m도 3의 배수고요. n도 3의 배수죠. 그럼 서로소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요 조건에, 요 정의에 만족해 못해? 만족하지 않죠. 그치? 그러면 유리수야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뭐야? 무리수다라고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말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보시면 m제곱이 3의 배수면 m도 3의 배수다. 그러면 n과 m은 둘 다 3의 배수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다. 즉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러니까 루트 3은 무리수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귀류법이라고 부른다. 귀류법은 어떻게 한다? 대부분의 무리수 증명에서 하고요. 결론을 부정해서 그 부정했을 때가 모순이 생기는 걸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형 21번은 그냥 말장난이니까 풀어보세요. 내가 뭐 따로 설명할 건 없어요. 유형 21번은. 유형 21번은 따로 설명할 건 없고요. 그냥 유형 22번부터 시작되는 게 무엇이냐? 절대부등식이라는 애입니다. 그럼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뭐냐가 앞에서 처음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산술기하와 코시-슈바르츠가 나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2단원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절대부등식이 뭔지와 산술기하를 어떻게 쓰는지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코시-슈바르츠 할 거고, 그러고 나서 함수로 넘어갈 거예요. 코시-슈바르츠는 한 15분이면 끝나요. 굉장히 짧은 내용이니까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함수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무엇이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항등식 기억하시면 돼요. 항등식이 뭐야? 항상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우리가 1학기 때 방정식의 개념에서 나왔던 거죠. 맞죠? 방정식과 항등식 해서 나왔던 거잖아? 그러면 절대부등식이 뭐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실수를 집어넣든 또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정수로 바뀔 때도 있고 뭐 자연수로 바뀔 때도 있어.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뭐든 간에 어떤 조건 하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데, 그 절대부등식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 실수에 대한 대소 비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실수는 가장 큰 성질이 뭐냐?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성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가 나온다고. x제곱과 0 중에 누가 크냐? 아, 당연히 x가 실수면 x제곱이 크다. 그럼 얘는 절대부등식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 대소비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랑 절대값 x 더하기 y 중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더 크거나 같다 라는 것도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야. 그런데 지금부터 얘를 증명을 할 건데 얘에 대한 증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대소비교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숫자를 처음 배우는 시절로 돌아가 볼게. 그러면 준우야, 너는 지금 6살이야. 이제 숫자라는 걸 처음 배웠어. 3과 2 중에 누가 커? 모르지. 맞지? 몰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둘을 빼는 거예요. 둘을 빼봐. 3과 2.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했겠지. 3개가 있고 2개가 있으면 얘가 더 많네. 이렇게 했겠지. 어렸을 때는. 그치? 근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니까 3과 2를 빼. 그럼 뭐가 나와? 1이 나와. 그럼 그 1은 하나가 있네? 그럼 얘는 1은 0보다는 커자가? 0보단 크네? 아, 그러니까 무언가에서 무언가를 뺐는데 0보다 크네? 3개에서 2개를 뺐는데 하나가 남네? 그럼 3개가 많은 거야? 2개가 많은 거야? 3개가 많은 거지. 이것처럼 뭔가를 뺐을 때 0보다 크면 앞에 게 큰 거고요. 뭔가를 뺐을 때 0이면 둘이 같은 거고 뭔가를 뺐을 때 0보다 작으면 오른쪽 게 더 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대소비교는 뺄셈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있느냐?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끼리는 내가 맘대로 뺄 수 있어, 없어? 없어. 또 루트가 있어, 만약에. 그럼 루트끼리는 맘대로 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해서 뺀다? 제곱해서 뺍니다. 왜? 얘네들이 각각 양수면 제곱해서 빼도 대소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제곱해 볼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한번 제곱해 볼게요.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에 대한 전체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 제곱식 푸시면 되겠죠? 완전 제곱식 절대값 x의 제곱 뭐야? 그냥 x 제곱이죠. 절대값은 제곱하면 그냥 풀립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절대값 x, y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 제곱 절대값에 x 플러스 y에 제곱하시면 얘는 아까 방금 뭐라 그랬어? 제곱하면 그냥 절대값 사라진다고? 그래서 그냥 완전 제곱식이 돼요.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되고 이 둘을 빼겠다라는 거예요. 빼겠다. 빼면 지워지고 지워지면서 뭐만 남아? 2에 절대값 xy 마이너스 xy가 되죠. 맞지? 그럼 얘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절대값 xy 마이너스 xy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xy가 1이면 몇 나와? 0 나오지. 2면 몇 나와? 0 나오죠. 3이면 몇 나와? 0 나오지. 지금처럼 x 곱하기 y가 양수면 뭐가 나와? 0이 나와. 마이너스 1 넣으면 뭐 나와? xy에다가 마이너스 1은 뭐 나와? 2 나와. 마이너스 2 넣으면 4 나와. 마이너스 3 넣으면 6 나와요. 즉 x 곱하기 y가 음수니까 뭐가 나와? 양수가 나오죠. 즉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뺐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증명을 했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야. 왜? 증명이 됐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어?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얘가 절대 부등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절대 부등식을 주고 지금처럼 증명하는 과정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뭐를 활용해서? 대소비교를 활용해서.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나온다고
봐봐, 문제 봐봐. 1294번처럼 이렇게 나온다고. 얘네들이 있다. 얘가 절대 부등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본다고. 알겠지? 그럼 얘네들이 절대 부등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기억.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a 플러스 b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증명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정리를 해봐야겠죠? 저 상태 그대로 못해.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일단 통분해보시면 a, b분의 a 플러스 b고요. 크거나 같다 a 플러스 b분의 4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얘 반대로 넘기고 얘 반대로 넘기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되는 거고, 얘 왼쪽으로 넘기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0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뭐로 바뀌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럼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절대부등식인 거야. 맞니? 그 다음 니은. 얘는 어떻게 증명하면 되겠어?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증명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거랑 똑같이 등호가 붙어야 돼. 등호가 붙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요. 아, 아니다. 양수조건이니까 상관없겠구나. 등호가 붙어야 되는 이유가 0 때문이거든. 전부 다 0 집어넣으면 이제 0으로 같아지니까 그것 때문에 등호가 붙는 건데, 여기 지금 0이 없으니까 등호 안 붙어도 되겠네요. 니은 그냥 제곱해서 빼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얘 대소 비교해봐라. 어떻게 하면 돼? 얘도 제곱해서 빼보시면 되겠죠. 제곱해서 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a, b, c를 이렇게 바꿔. 루트 a의 제곱 더하기 루트 b의 제곱 더하기 루트 c의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오른쪽에 있는 거 다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bc 마이너스 루트 ca 이렇게 되지. 얘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인수분해에서 다시 곱셈공식 변형해서 배웠습니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더하기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더하기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다시 곱셈공식이 된다. 그러면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게 해서 디귿도 맞다.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한테 절대부등식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나오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 아니면 루트를 포함한 절대부등식,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증명하는 문제들은 방금 보여드렸죠.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 24번의 산술기하 볼게요. 지금 산술기하가 유형 24, 25, 26, 27 이렇게 4개죠. 이렇게 4개인데 한 번에 봅시다. 산술기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설명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로 바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산술기하 쭉 설명하고 나면 문제는 그냥 쭉 푸시면 돼요. 개념은 하나니까.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산술기하라는 게 무엇이냐? 정확히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라는 애예요. 알겠죠? 산술기하라고 줄여서 부르는 것뿐이지 원래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산술평균이라는 게 무엇이냐? 산술이라는 게 뭐야? 산술이라는 게 우리가 평소에 그냥 계산하는 거 말하는 거야. 산술은 그냥 계산을 뜻하죠? 그러면 봐봐.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있어. 이 둘의 평균을 계산할 거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 둘을 더해서 반을 나누죠. 그치? 우리가 평상시에 계산하는 평균값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술평균은 2분의 a 플러스 b다.
라는 거고, 두 번째로 기하 평균인데 기하라는 건 도형을 뜻해요. 그래서 도형에 대한 평균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뭐를 보시면 되냐면 직사각형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편해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다. 그래서 내가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두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B라고 한번 둬볼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야? 넓이는 AB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뭘 할 거라고? 기하 평균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평균을 내릴 거라고. 그러면 도형에서 말하는 평균은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지금부터 A와 B, 즉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똑같은 길이로 맞춰줄 거야. 근데 넓이는 변하면 안 돼. 뭐야?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바꾸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넓이는 변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넓이는 똑같은 정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 넓이는 똑같은 정사각형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그럼 얘가 넓이가 AB야.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 루트 AB가 되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어떻게 됐어? 아, AB라는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모인 루트 AB인 정사각형으로 바뀌었구나. 즉 기하 평균은 뭐겠구나? 루트 AB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할 거냐? 2분의 A 플러스 B와 루트 AB의 대소관계를 따질 겁니다. 누가 더 큰지를 따질 거야? 그러면 얘와 얘의 대소관계 어떻게 따지면 되겠니? 제곱해서 빼면 되겠죠. 왜? 루트가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럼 왼쪽 거 제곱할게요. 왼쪽 거 제곱하면 4분의 그냥 바로 전개합니다. A 플러스 이렇게 볼게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빼겠다고 뭐를? 오른쪽 거 제곱하면 AB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4분의가 있으니까 통분해서 얘 위로 올리면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4AB로 바뀌겠죠? 맞지? 그럼 얘는 뭐로 바뀐다? 2분의 A-B의 전체 제곱으로 바뀌겠네? 그럼 전체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뭐다? 아,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거예요. 됐니?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가 무엇이냐? 산술 평균이 항상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그건 알겠는데 결국에 저거를 어디다가 갖다 써먹을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쟤를 갖다 써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는 그냥 단순 개념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부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을 도대체 언제 쓸 거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되느냐?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양수 조건이 나왔을 때 쓸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 여기 봐봐. 기하평균에서 A, B가 뭐야? 한 변의 길이죠. 한 변의 길이가 음수일 수 있어? 없어. 0일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A, B는 둘 다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 항상 산술기하 문제는 항상 A, B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알겠죠? 항상 따라 붙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제 쓸 수 있느냐?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문제에서 쓰느냐?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써요. 뭔 소리냐면 잘 봐. X라는 애가 있어. 그런데 걔가 2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X에 무슨 값이 주어지는 거야? 최소값이 주어지는 거야. 최소값은 몇이야? 2겠죠. 마찬가지로 X가 이번에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러면 X에 무슨 값이 주어지는 거야? 최대값이 주어지는 거야. 맞죠? 하나만 더. 그러면 X의 최소값이 2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에서의 최소값은 이 둘이 같아질 때죠. 마찬가지로 X의 최대값은 2예요. 최대값일 때가 뭐야? 이 부등식에서 최대값일 때가 뭐야? 이 둘이 같아질 때야. 맞죠?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대 최소는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에 만들어진다 라는 거고, 그러면 얘를 산술기하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게. 우리가 원래는 산술평균이 얘고 기하평균이 얘지만 평상시에는 요 2를 반대로 넘겨서 이렇게 봅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내가 2라고 가정을 해볼게. A 플러스 B가 2야. 그러면 2보다 작거나 같다 2 루트 AB. 그럼 약분하면 1이 될 거고 제곱하면 A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되지? 맞죠? 그러면 AB가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B에 뭐가 나오는 거야? AB의 최대야 최소야? 최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얘들아 저기 자리야. 그러니까 뭐다? 합이 주어졌고 A 플러스 B라는 합이 주어졌고, 합이 주어졌을 때에 곱의 최대값이 만들어져요. 산술기하는. 반대로 볼게요. 이번에는 내가 A 곱하기 B가 1이라고 가정해볼게. A 곱하기 B가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1보다. 즉 A 더하기 B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그럼 A 더하기 B에 뭐가 주어진 거야? 최소값이 주어진 거죠. 그치? 그럼 여기서 뭐가 주어진다? 곱이 주어지면 뭐가 나온다? 합의 최소가 만들어져요. 언제? 산술기하의 등호가 성립할 때. 둘이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 근데 잘 봐. 우리 여기서 증명했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잖아?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가 몇일 때야? 0일 때겠지. 얘가 언제 0인데? AB가 같을 때예요. 그럼 최대 최소는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AB가 같을 때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왜? 어차피 산술기하에서의 최대 최소는 등호가 성립할 때일 거니까. 맞나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나오느냐? 역수의 합이 나옵니다. 정확히는 역수의 합의 최소가 나와요. 역수의 합의 최소. 왜 역수의 합의 최소가 나올 수 있느냐? 역수라는 건 곱했을 때 미지수가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역수라는 건 곱했을 때 미지수가 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A에다가 X를 집어넣고 B에다가 X분의 4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저기다가. 그럼 집어넣어보면 X 플러스 X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에 X 곱하기 X분의 4가 되고, 얘는 몇이 돼? 4가 되죠. 즉 역수를 집어넣었더니 오른쪽이 상수로 바뀌네. 즉 곱이 상수로 바뀌네.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4는 뭐보다 크거나 같네? 4보다 크거나 같네. 최소값은 뭐겠네? 4겠네.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산술기하는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여태까지 개념 설명은 다 잊어도 얘는 잊으면 안 돼. 문제의 패턴이야. 문제의 패턴을 알아야 그 문제를 보고 산술기하를 쓸지 말지를 정할 수 있어. 알겠어? 이 세 개는 무조건 알아둬야 돼. 나머지는 다 몰라도 돼. 다 까먹어도 돼. 그렇지만 얘는 알아야 돼. 당연히 이 식을 까먹으면 안 되지. 산술기하 써야 돼. 쓰는 거 알겠어. 근데 산술기하를 몰라.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알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산술기하를 여기까지는 알겠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냐. 그럼 첫 번째로 1300번 볼게요. 1300번에 지금부터 항상 우리가 산술기하 문제를 풀 때는 얘가 산술기하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잡으면서 갈 거야. 그리고 항상 너네 숙제할 때도 그렇게 푸세요. 가장 미련한 게 얘 산술기하 유형이니까 산술기하 그냥 무조건 써버려. 그러면 학교 시험 풀면 다 틀려. 알겠지? 그거 아니야. 알겠지? 근거를 잡고 가셔야 돼요. 봐봐. A 더하기 2B가 5래요. 그러면서 AB는 뭐래? 양수래. 그랬을 때 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 이 상태로는 못 풀어. 맞죠? 왜? 문자가 두 개인 식의 최소값은 우린 못 구해.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통분하죠.
분수니까 통분해. 얘 통분해보시면 2ab분의 a 더하기 2b가 되는데 a 더하기 2b가 하필 5네.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2ab분의 5가 되네. 얘 무슨 값이야? 최소값이야. 그러면 분수의 최소는 분모가 언제일 때야? 최대일 때지. 정리합니다. a, b가 양수고요. a 더하기 2b가 5고요. 그러면서 뭐를 물어봐? 곱의 최대를 물어보죠. 합을 줬고요. 그러면서 뭘 물어봐? 곱의 최대를 물어보지. 그러니까 뭐다? 그러니까 산술기하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산술기하를 쓸 때는 항상 합을 기준으로 보세요. 합을 기준으로 보라는 게 뭐냐면 이 좌변을 기준으로 보라는 거야. 좌변이 원래 a 플러스 b지. 근데 쟤는 좌변이 뭐야? a 플러스 2b죠. 그러니까 b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이번에는 2b를 집어넣은 거야. 그럼 b 자리에 2b 집어넣어서 한번 써볼게. a 더하기 2b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 곱하기 2b.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헷갈리면 이렇게 적으라고. 근데 얘가 몇이야? 5잖아. 얘가 5고 이 반대로 넘기면 2분의 5보다 2ab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양변 제곱하면 2ab는 4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2ab의 최대값은 몇? 4분의 25가 되겠네. 아, 얘의 최대값이 4분의 25겠네. 그럼 얘의 최소값은, 전체 최소값은 4분의 25 분의 5인 거니까 이거 번분수 우리 전에 했었어요. 예,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5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한 번 더 볼게요. 얘들아, 이거 지금 멍 때리면 너네 숙제할 때 진짜 답도 없다. 산술기하 문제 많은데 지금 상태에서 멍 때리면 아무것도 안 풀려요. 산술기하는 답지 보고 해도 안 풀려. 그러니까 들어야 돼. 왜냐면 답지에는 산술기하를 왜 쓰는지는 안 적혀있고 산술기하만 적혀있어.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냥 미련한 게 되는 거야. 그냥 유형이 산술기하 유형이니까 이렇게 풀겠구나 하고 그냥 대충 푸는 거라고. 답지 베끼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풀면 알겠죠? 남는 게 없잖아. 알겠어? 1304번 보시면 두 양수 xy에 대하여 2x 플러스 3y가 12일 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야. 산술기하죠? 합을 줬고 곱의 최대니까. 맞지? 그러면 산술기하는 항상 뭐를 기준으로 써라? 합을 기준으로 써라. 이번에는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고 2x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3y 들어간 거야. 써볼게. 2x 플러스 3y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에 a 자리에 2x 들어갔고 b 자리에 3y 들어갔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12니까 이렇게 약분 되겠죠. 그치? 그럼 6보다 크거나 같다 루트 6xy. 양변 제곱하면 6xy는 36보다 작거나 같다. 약분하면 6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럼 xy의 최대값은? 최대값은 6이다. 그때의 xy를 구하래.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아, x 곱하기 y가 6이야. 근데 등호가 성립할 때는 둘이 같을 때래. 그러니까 xy는 루트 6이겠네. 맞아, 틀려? 어디서 틀렸어, 그럼 범준아? 왜 틀렸어? 내가 지금 한 말 중에 어디가 틀렸을까? 다시 정리해줄게. x 곱하기 y가 6인 거 찾았어. 맞아. 등호가 성립할 때는 a, b가 같을 때래. 아, 그러니까 x, y가 같겠네. 그럼 곱했을 때 6인데 x, y가 같네? 그러니까 x, y는 루트 6이겠네? 라고 하면 틀려. 어디서 틀렸어? 등호가 성립할 때 또는 최대 최소일 때는 a, b가 같을 때지. x, y가 같을 때야? 지금 a가 뭐야? 2x야. b가 뭐야? 3y야. 그럼 x, y가 같은 거야? 2x, 3y가 같은 거야?
2x 3y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산술기하는 항상 합을 기준으로 봐. 곱을 기준으로 보면 틀려. 항상 합을 기준으로 보세요. 이 두 개가 어떨 때라고? 같을 때야. 근데 12네? 그럼 각각이 몇이야? 6이지? 이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되지? 그럼 얘가 6이려면 x는 3. 얘가 6이려면 y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됐어?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형 25번으로 넘어가셔서 (1306번) 볼게요. 얘를 보자마자 얘는 산술기하 문제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외워서 푸는 학생들이야. 외워서 푸는. 여기에는 산술기하로 풀어야 되는 그 어떤 근거도 없어. 왜? 뭐 합이 주어졌어? 곱이 주어졌어? 아니 뭐 지금 뭐 역수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평소 하듯이 전개하는 거야. 전개를 해보겠다고. 그럼 이렇게 곱하면 4죠. 이렇게 곱하면 y분의 2y분의 1이에요. 또 이렇게 곱하면 x분의 2y분의 1이 아니라 2y분의 x지.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x분의 2y고요. 이렇게 곱하면 4분의 1입니다. 얘를 정리해서 써보면 4분의 17 더하기 2y분의 x 더하기 x분의 2y의 최소야.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역수 관계가 있죠? 그래 놓고 뭘 물어봐? 최소를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산술기하야. 산술기하 씁니다. 얘 가지고 산술기하 쓸게요. 이번에는 A가 얘인 거고 B가 얘인 거야. 알겠죠? A 자리에 얘 집어넣고 B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2y분의 x 더하기 x분의 2y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뭐가 된다? A 곱하기 B가 된다고. 이거 뭐가 되니? 그러면 1이 되죠? 그럼 얘 뭐가 돼? 2가 되겠네. 그럼 최소값은 또 2라고 해. 최소값은 얘가 2니까 4분의 17 더하기 2가 됩니다. 또 흥분해가지고 2 적지 말고. 알겠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6번으로 넘어가셔서 1313번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의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x가 앞에 있고 뒤에는 분모에 x 플러스 1이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역수야 아니야? 역수야 아니야? 아니야. 왜? x랑 x 플러스 1이 어떻게 역수야? 근데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쟤를 조금만 바꿔주면 역수로 바뀌어. 어떻게 바꾸면 돼? x를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지.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라고 이렇게 써볼게. 그 다음에 식을 조금만 바꾸면 얘래.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이렇게가 뭐야? 역수죠. 이번에는 얘가 A인 거고 얘가 B인 거지. 집어넣어 볼게요. 얘는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A 곱하기 B 지워지면서 4가 남겠네. 그럼 최소값은? 최소값은 몇이냐고? 3이겠죠? 3이겠죠? 4 빼기 1이니까? 맞아? 그때의 x값 구하래. 어떻게 구할까? 등호가 성립할 때의 x값은 a, b가? 어떨 때? a, b가 어떨 때? 같을 때야. a가 뭐야?
요 식에서 우리가 A가 뭐야? 얘가 A야. B가 뭐야? 얘가 B야. 그러니까 언제 성립하는 거야? 이 두 개가 같을 때야. 그럼 얘 반대로 넘기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4인 거고 x 플러스 1은 양수니까 당연히 2예요. 그럼 1 반대로 넘기면 1이겠지 x는.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합을 기준으로 보라고 그랬지 항상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가 4가 되는 거잖아. 그럼 각각이 몇이야? 2겠지. 둘 다 같은 거니까 얘가 2인 거예요. 그래서 x는 1이다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1317번 풀어보세요. 1317번 어떻게 풀지 고민해. 풀었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라는 애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x-5분의 x 곱하기 x-5 플러스 9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치? 그럼 이렇게 앞에 거, 뒤에 거 쪼개서 써보면 얘는 뭐로 바뀐다? x 플러스 x-5분의 9로 바뀐다고? 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어떻게 바꿔주겠다? x 플러스 5 더하기 다시 x-5 더하기 x-5분의 9 더하기 5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역수관계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산술기야.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둘의 곱은 지워지면서 9가 되죠? 그럼 6이지? 그럼 6 더하기 5는 11이죠. 답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끝내줄게. 18번 하고 끝내줄게. 좀만 정신해봐. 18번 은 방금 문제랑 뭐가 달라? 방금 우리가 풀었던 거랑 얘랑 뭐가 달라? 응? 1317번이랑 1318번은 뭐가 달라? 17번은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였지. 18번은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죠. 그러면 위에서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일 때 푸는 방법 봤잖아. 근데 여기서는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일 때는 어떻게 풀 거야? 얘 어떻게 풀 거야? 17번 푸는 거 봤잖아. 그리고 그게 반대로 바뀌어 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다시 바꾸면 되죠. 뭐 하면 돼? 역수하면 되죠, 역수. 해볼게. 쟤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2x분의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 2를 얘들아 2를 2분의 1 분의 1로 쓸 수 있잖아.
3분의 2를 2분의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다고. 이게 역수란, 분의 1이 역수란 뜻이니까. 그럼 역수의 역수니까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쟤를 저 밑에 걸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얘 무슨 값을 구해야 돼? 대값이야. 그럼 분모는 뭐겠어? 소값이겠죠. 그럼 끝났어. 얘 정리합니다. 얘 정리하면 하나 다 쪼갤 거야. 앞에서 첫 번째 거 쪼개면 2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거 쪼개면 2분의 7. 세 번째 거 쪼개면 x분의 2. 뭐야? 역수관계가 숨어있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둘의 곱 1이네요. 얘는 최소값이 2가 되고 더해 주시면 2분의 11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나요?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산술기하의 활용은 너네가 숙제로 산술기하를 완벽하게 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산술기하의 활용 설명할 거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시 슈바르츠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함수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알겠죠? 그러니까 숙제로 산술기하를 무조건 풀어와야 돼. 알겠어? 알겠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